또 나열된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인가요? 바로 이제 아시안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이요. 아, 이번에? 성인 대표로. 예. 네네. 술탄 아딜은 첫 2경기에서 연달아서 골을 넣고 거기가 2골 넣은 거죠. 아시안컵에서. 저 술탄 아디를 좀 약간 첨언하자면 예. 그 벤투가 욕먹었던 이유가 저 술탄 아디입니다. 왜죠? 네, 저 술탄 아딜 어린 선수를 딱 승선시켰는데 이 선수가 실제로 근데 아시안컵 때 잘했어요. 네. 근데 부상을 당하니까 그 공백이 또 마쿠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이 좀 욕을 먹었죠. 호소야 마오 이 선수가 이제 아시안컵에 출전도 했었죠. 네. 예. 그래서 뛰기도 했었고 또 이제 저희가 김민우 선수가 디세도르프 디세도르프. 2군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우치노 선수는 디세도르프 1군에서 그것도 준주전으로 뛰고 있는 1군이요? 선수. 예. 예. 자, 이제 올림픽 대표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는 올림픽 대표팀 또 하나의 좀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결국 배준호 선수의 차출이 불가해졌습니다. 네. 전 축구협회는 올림픽 최종 예선 참가 엔트리 23명에 포함됐던 배준호의 소속팀 스토크시티가 팀 사정으로 차출 불가를 최종적으로 알려옴에 따라 울산 HD의 최강민을 대체 발탁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지금 저희가 스토크시티 지금 순위를 띄워드렸습니다만 22. 지금 강등 경쟁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배준호 선수의 차출이 긍정적이지 않았었어요. 계속.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상하게 뭐 그 기사로는 확정적이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게 어쨌든 셰필드 웬스데이가 강등권끼리 싸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겼으면 그래도 스토크시티가 승점 3점 달아나면서 강등권과 멀어지면서 그래도 약간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요거를 비겨버렸죠. 네. 그러니까 요 경기를 기점으로 배준호 선수가 오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딱 실제로 경기 거절했고. 끝나자마자 발표가 났죠. 네. 이 경기 끝나기 전까지는 발표가 안 나고 있다가 그랬는데 저 경기 정말 결과 1대1 무승부에 그친 게 아쉽고 거기다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크죠. 사실 거기서 조금 더 승리를 했으면은 배준호 선수가 올 수 있었던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승리하지 못하면서 네. 예. 뭐 소속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내주기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지금 강등 경쟁을 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배준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일본도 그래요. 네. 소속팀 유럽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는 차출을 거부해서 못 온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 양현준, 김재수에 이어서 이제 배준호 선수까지 이제 올림픽에 네. 참가할 수 없게 됐는데 일단 내일 명단 또 제출 아닙니까? 명단 그렇죠. 제출이고 17일 날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네. 요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단도 띄워드렸고 이제 빠질 선수 다 빠졌습니다. 이제 네. 못 나와요. 베스트 11 내일 경기 이제 예상 베스트 11 라인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고 왼쪽에 예상 1위 페노가 꼽은 요 명단이에요. 네네네. 예상 그런 거 명단이네. 베스트 그런 11 거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예상 2가 쪼영이 뽑은 예상 라인업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수비 쪽에서는 거의 그쵸. 뭐 김지수가 어. 없기 때문에 예, 예. 서명과 변준수가 그 나올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네, 저희 김지수 선수가 없을 때도 사실은 뭐 저두 선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두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센터백이나 뭐 예. 쪼가 본 거 쪼가 이 어린 선수들도 많이 봐왔고요. 그렇죠. 훈련하는 걸 많이 지켜봤어요. 아. 네, 그래서 쪼도 지금 되게 많이 압니다.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쪼영이 막 실제로 선수들을 보고 저렇게 한번 구성을 해본 거고 왼쪽에 이제 페노고 네. 수비 쪽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선과 스트라이커가 좀 달라요. 네. 네. 일단은 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제 배준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배준호 자리에 누가 되느냐. 예. 네, 요 이제 좀 싸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홍윤상 선수가 보통 이제 왼쪽 측면에서 좀 많이 뛰기도 하고 좀 소속팀에서도. 네, 그렇죠. 가운데 지역보다는 조금 홍윤상 선수는 스피드성으로 좀 나가는 걸 이제 황선홍 감독이 선호를 해서 네. 만약에 엄지성 선수랑 같이 쓴다면 엄지성이 조금 더 가운데 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 강성진 선수가 그 오른쪽 왼쪽을 다 뛸 수 있지만 중앙에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세 이하 월드컵 때도 강성진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봤던 경기도 있죠. 그래서 강성진 선수는 저 세 자리에 다 뛸 수 있기 때문에 강성진을 좀 가운데에 쓰는 것도 저는 가능해 보인다. 네. 그래서 배준호 선수의 자리를
이제 누가 차지하느냐인데 저는 강성진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그 황선홍 감독님이 그 홍윤상을 중앙 공미에 배치한 적도 있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정상빈은 저는 무조건 선발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쵸. 예, 오른쪽 윙에 그래서 정상빈일 거라고 보고 아마도 이제 쪼님 같은 경우는 정상빈 선수가 늦게 합류해가지고 훈련을 못 봐서 저렇게 한 것 같아요. 홍시우로 한 것 같은데 네. 합류하면 정상빈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최전방은 저는 그래도 이영준 선수를 조금 더 선발로는 내세우는데 이 둘은 사실 반반이에요. 네, 반반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예. 이영준이 나오더라도 안재준은 굉장히 빨리 교체가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전방은 누가 주전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베스트 11 달수형 생각은 어때요? 그 전체 명단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그러면 지금 특히 이제 미드필더 수비는 우리 지금 잉글랜드에 뛰는 김지수가 못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성은 돼요. 네. 근데 지금 수비를 보면 볼까요? 저 수원 FC의 강상윤, 그다음에 독일 düsseldorf의 김민우, 그다음에 서울의 백상훈, 그리고 경남 FC 이강희. 네. 그렇게. 이 다 수명 미드필더. 그렇죠. 그러니까 수명 미드필더는 백상훈 선수가 약간 무릎에 있었죠. 통증이 예. 안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숫자가 되는데 네. 문제는 자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이 중미나 공미나 사이드인데 홍시호, 그다음에 엄지성, 홍윤상은 약간 사이드 멤버죠. 그죠? 그다음에 정상빈도 투톱에서 세컨 멤버예요. 그러면 이제 최강민 선수는 다양한 포지션을 볼 수는 있긴 있지만 사실 주전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지금 배준호 선수가 못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대체 발탁된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고민이 남죠? 확실히 배준호 선수를 바로 즉각적으로 대체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죠. 스타일상. 나머지는 수미나 사이드 선수는 있지만 배준호 선수는 탈압박을 진짜 잘하잖아요. 볼도 잘 다루고 안 뺏기고 그러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합류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마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도 고민은 좀 많이 될 거다.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당연히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럼요. 그러냐면 배준호 선수가 그 서아시아 챔피언십 3경기 뛰었어요. 23세 이하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배준호 선수가 없이 팀을 운영했기 때문에 배준호가 오면은 이 보너스 같은 거지 없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배준호가 만약에 이번 대회에 부진의 이유가 된다? 그거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저 이제 조합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김동진 선수가 미드필더도 봤었거든요. 그 챔피언십 때 서아시아 챔피언십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뭐 갈 수 있고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당위잖아. 잘해야 된다는 건 당위인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게 아랍에미리트 연합, 중국, 일본. 그렇죠. 사실 뭐 중국은 뭐 참 그런데 그렇죠. 아랍에미리트 연합하고 일본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 잘해요. 그게 사실 고민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기에 막 국대나 아니면 뭐 유럽파들이 꽤 있어가지고 여기 2위 안에 들어야 8강 가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3위 안에 해야 파리올림픽 본선 가고 4위 해야 그쵸. 아프리카 기니하고 대륙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저는 막 맞아요. 너무 쉽게 보는 경향들인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최근에 비공개 매치에서 졌죠. 우리가. 졌어요. 물론 우리가 그 공개는 안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랑 공개를 했거든요. 1대0으로 졌다. 근데 그 이제 멤버들이 그 지난번 서아시아 챔피언십 때는 딱 배준호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우디아라비아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고전을 했어요. 근데 배준호의 진짜 개인 퍼포먼스 이거에 의존하면서 풀어가면서 우리가 1대0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딱 없으니까 약간 경기는 못 봤지만 약간 그려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답답한 그 플레이에 우리가 고전하다가 역습 한 방 계속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준호 선수가 없다는 게 그 황선홍 감독의 스타일상 뭐 만들어가는 약간 뭐 세밀한 패턴 플레이 이런 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게 있어요. 배준호나 뭐 이강인 이런 선수들. 근데 이런 선수들이 지금 딱 없는 딱 포지션에 없어서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건 사실이다. 배준호의 스타일. 자, 지금 이제 배준호 선수가 또 없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는데 달수형이 이 지금 아랍에미리트나 일본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부터 일단 보죠. 일단 저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 나열된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인가요? 바로 이제 아시안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이에요. 이번에? 성인 대표로. 그 중에 그리고 5명은 출전까지 했었고요. 술탄 아딜은 첫 2경기에서 연달아서 골을 넣고 부상 때문에 아웃됐었고요. 지금 이제 띄워드린 선수입니다. 거기가 2골 넣은 거죠 아시안컵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에드 술탄도
한 골을 기록을 했어요. 저 아. 선수는 그러니까 풀백인데도 한 골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주전급 선수들도 은근 있었어요. 그렇죠. 저 술탄 아딜을 좀 약간 첨언하자면 예. 그 벤투가 욕 먹었던 이유가 저 술탄 아딜입니다. 왜죠? 예, 저 술탄 아딜 어린 선수를 딱 승선시켰는데 네. 우리 이제 젊어야 되니까 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알리 마쿠트. 어. 그 아르메리트 그 레전드거든요. 어. 걔를 그냥 거의 없애다시피 했어요. 예. 그 자리를. 그러니까 A매치 최다 출전과 최다 골 기록자예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레전드인데 그 선수를 배제해버렸군요. 그냥. 그러니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어. 얘가 부상당하거나 못할 때 그 레전드 한 명 나와서 한 방 있지 않냐. 근데 네. 아이 싫어. 예, 술탄 우리 아딜. 술탄 아딜. 난 얘가 좋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실제로 근데 아시안컵 때 잘했어요. 네. 근데 부상을 당하니까 그 공백이 또 마쿠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이 좀 욕을 먹었죠. 네네. 그만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밀어주는 선수고 벤투 감독이 그만큼 믿음을 주는 건 실력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아랍에미레이츠가 지난 그 아시안컵에서 가장 어린 팀 중에 하나였어요. 네. 평균 연령이. 그러면서 이제 어린 선수들로 아예 세대 교체를 해 나간 거였죠. 벤투 감독이. 그러니까 흐름상은 그거네. 98 프랑스 월드컵 때 에메자케가 에릭 칸토나 그쵸. 날리고 맞아요, 티에리 맞아요. 앙리 같이 그거 어린 지단, 네, 좀 어린 팀으로 이제 변모해가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상황. 딱 그거죠. 흐름상은. 예.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만만한 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니 드네요. 왜 애들 노는 자리에 어른들이 와가지고 깽판을 치려고 이게 23세대야. 나이는 근데 다 맞으니까. 그 나이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A 대표팀 경력도 있고 또 맞아요. 벤투의 네. 선택을 받았던 선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조별 예선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겁니다. 일본. 1번.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럼 저 선수들도 다 A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던 선수입니까? 아니요, 그 A 대표팀에 부름받았던 선수는 3명인데요. 네네. 일단 뭐 노자 골키퍼 물론 나오지 못했었지만은 예 그리고 또 이제 카와사키 소타 이 선수도 이제 그 아시안컵에 오르긴 했어요. 네. 뛰지는 못했었지만 아하. 그리고 또 이제 호소야 마오 이 선수가 이제 아시안컵에 출전도 했었죠. 네. 예. 그래서 뛰기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유럽파 선수들도 은근 있는데요. 이제 뭐 레오 코크보도 벤피카 2군인데 여기가 포르투갈 2부 리그예요. 네. 예, 거기서 이제 거의 준주전으로 뛰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김민우 선수가 디세도르프 디세도르프. 2군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우치노 선수는 디세도르프 1군에서 그것도 준주전으로 뛰고 있는 1군이요? 선수.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신트트라이던에서 뛰는 선수가 2명 있고 네. 참고로 이제 그 코쿠보하고 푸치타는 둘 다 이제 나이지리아 혼혈이에요. 나이지리아 일본 혼혈인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브레멘 2군에 있는 사토 선수도 있긴 하죠. 예. 왜 부끄러워해 네, 브레멘? 아니요. 왜 말하면서도 웃어요? 사토- 0대5로 져서 그래요? 사토가 아시안 게임에서 2골 넣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뽑혔던 일본은 신트트라이던의 스즈키 아야히로하고 브레멘의 그 스즈키 유이토는 소속팀이 거부해가지고 못 그렇죠. 네네네, 그쵸. 뭐 그런 경우도 그런 다 일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일본도 세요 멤버가. 그렇죠. 그럼요. 여러 포함돼 있어가지고. 예. 지난대에 또 졌잖아 일본한테. 그쵸. 어. 그 얘네들한테 진 거예요. 예. 그때는 21세였죠. 네네네. 이제는 23세가 됐지만. 네. 그리고 우리는 그때는 23세였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 기사를 제가 훑어봤거든요 오기 전에. 그때 일본은 그냥 우승 얘기하더라고 우승. 그쵸. 그건 뭐 예. 아시안컵 때도 떠오르는데요. 그랬어. 아시안컵 때 그랬다가 우승. 그래 아시안컵에도 자기 당연히 조별리그 우승이고. 분석이 없어 그냥 우승이야 우승. 근데 뭐 그래서 파리 올림픽 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파리 올림픽 때 그때는 이제 본선 되면은 23세 이상 선수도 와일드카드 쓸 수 있잖아. 네. 와일드카드는 어떤 포지션이 뭐 가장 좋을까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 네. 설레발. 설레봐라 아무튼 그 아시안컵 우승했어야지 그럼.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무슨 안 합니까? 중국은 중국 뭐 안 해도 넘어가요. 중국 아시안컵 때 봤잖아 중국은. 왜 중국은 없어? 중국은 뭐 없어도 돼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 좀 올림픽 대표팀 정리해보고 내일 명단을 이제 내야 되고 17일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첫 경기 같습니다. 예, 좋은 경기 네.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일본하고 할 때가 재밌겠네요. 일본이랑 할 때가 재밌죠. 맞아요. 일본이 언제였더라? 날짜가 19일. 아까 우리 처음에 네, 한번 뭐-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기 있잖아요. 19일이 이제 중국이고 22일 네. 월요일에 일본과 그때 이제 맞붙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예. 안재준, 이영준 투톱 쓰면 됩니다. 일본 일본 때? 센터백 작으니까. 일본 때? 그걸로 아시안컵도 진 거잖아요. 예. 아니 일본 감독이 실제로 우리 좀 약간 그 피지컬 좀 경계하긴 하더라고. 네, 인터뷰하기도 네. 했었는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첫 경기에서 승점 못 얻으면 그럼 그쵸, 진짜 어려워. 난리 날 그렇죠. 겁니다. 네, 아마. 진짜 중요하죠. 난리 날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